도심을 가득 메운 저 수많은 집들 중 나의 안식처가 되어줄 곳은 어디인가? 드디어 내 몸과 마음을 쉬게 할 집을 찾아 계약했건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 내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니! 이게 말로만 듣던 전세 사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저는 또 다른 집으로 이사도 가야 되는데. 주거는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를 사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진짜로. 일상에 있어서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세 사기 급증 시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공이 힘을 모았다. 범정부적 전세 피해 지원으로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혁신 정책을 지금 만나봅니다. 이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혁신 정책을 제안한 주인공이 있는데요. 범정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민관공이 협업하여 임차인 피해를 지원하고자 총괄적인 혁신 업무를 담당하게 된 보증행처 김현필 대리라고 합니다. 전세 세입자 중에서 약 20%만이 보증 가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머지 80%의 임차인분들은 피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다 안전하게 전세 사고를 예방시키고자 예방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임차인들이 필요한 제도 개선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오늘도 임차인들을 위한 회의로 하루를 시작하는 네. 김현필 대리. 좀더 알려줄 수 있으면은. 최근에 많이 연습되고 있는 정책은 22년 12월이랑 23년 1월에 두 차례 빌라왕 전세 피해 임차인 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요. 만족도가 되게 높았었고 추가적인 설명회를 개최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앞으로 어떤 설명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할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약 80%가 넘어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산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이런 전세 보증 사고 건수는 갈수록 늘어나 최근 6년간 누적된 피해 금액이 무려 6.3조 원 수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제 특정 지역, 특정 주택 유형, 그리고 특정 임대인들로부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 분석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국토부나 여러 기관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나도 모르게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던 김현필 대리.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담아낸 정책으로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예쁘게 해놨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거는 그런데 지금 일 안 하시고 뭐 하시는? 설마 땡땡이? 쉬는 시간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뭐 아이디어를 새로 구상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좀 사무실보다는 트여 있는 공간에서 회의를 자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동기인 강태일 대리가 안심전세 앱을 담당하고 있어서 회의차 내려왔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주택 시세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이 협력해 만든 안심전세 앱. 전세 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있어 혹시나 있을지 모를 전세 사기를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앱입니다. 전세 사기가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시세가 별로 없는 주택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일반적인 시세는 아파트, 그다음 오피스텔처럼 거래 사례가 많은 경우들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심전세 앱에서는 연립, 다세대, 그다음에 50세대 미만의 아파트들, 그다음에 준공되기 전에 신축된 그런 주택들에 대해서도 시세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서 좀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 계약을 할 때 대부분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정보를 모르는 채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임대인이 동의만 해주면 임차인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이력, 그다음에 보증 사고 이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강점과 장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아야 할 내용이 많다 보니 국토부, 행안부,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했다는데요. 하지만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단 5개월 만에 출시, 시장에 적응을 마쳤습니다. 제 업무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 전세 계약을 할 때 이 앱을 썼었다 그러면서 앱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옆에 사람들도 자기들도 그 앱을 썼었다 하면서 서로 다들 보여주는 걸 보면서 어떤 국민들의 이런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만으로 다 같이 좀 협력을 열심히 해주어서 그래도 좀 힘든 시간이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좋은 이제 앱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바쁘게 부서들을 옮겨 다니는 김현필 대리. 이번엔 또 어디 가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공사 단독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민관공이 협업해서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프로세스대로 업무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차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큰 규모의 혁신 정책이다 보니 관련 부서와의 빠른 소통이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잘 지내셨죠? 다름이 아니라 그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월별 실적이랑 그런 것 좀 확인하러 왔거든요. 635명이 전세하신 포털이랑 앱에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단 공개했을 때 그 실제로 그 명단 공개된 임대인 분들이 저희 전세 보증 사고가 많이 나시는 분들이 맞으신 거죠? 6건 이상은 다 요건이시고 포함이고 임차인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먹튀하는 임대인들. 이 나쁜 임대인을 공개할 수 있는 이른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법이 개정된 건데요. 네, 일단 1,000명 이상 공개될 예정입니다. 쉽게 확인하고 미리 조심할 수 있는 나쁜 임대인들.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할 때 단순히 내가 체결하는 임대인 말고도 미리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이 사람이 몇 살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채무는 얼마인지, 그리고 채무 불이행 기간까지 나오거든요. 큰 금액은 어느 정도? 727원. 727원. 한 분이 한 분이? 저희 공사에 가지고 있는 채무가. 이제 새로 전셋집을 구하려는 임차인들께서 신규 전세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 내가 체결하려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지 혹시 지금 아직까지 미반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세 계약 체결을 이제 조금 보류한다거나 조금 재고해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는데요. 혁신정책 제안과 민관공 협력을 통해 관련법 개정에 성공한 것입니다. 나쁜 임대인에 대한 명단 공개 요구는 많았으나 어쨌든 이 임대인들도 개인이다 보니까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전국에 공개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국토부나 이제 의원실을 통해서 기금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 나쁜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되어서 작년 말부터 나쁜 임대인 명단을 매 월마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대리님, 그 혹시 모바일 보증행 영상 시나리오 확정 다 됐나요? 국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다양한 정보들과 함께 교묘하게 발전하는 전세 사기 유형들도 분석해 더 쉽고 정확하게 전세 사기 예방 팁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아침부터 뭔 소리야. 전사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좋은데요? 괜찮은 거 맞죠? 총각이 눈썰미도 좋네. 여기 서봐 사인. 아니냐고! 왜 이러세요? 아니냐고! 전세 계약했는데 왜 우리 집이 월세야? 나 말고 다른 세입자랑 또 계약을 했다고? 그게 가짜라고? 내 계약이 무효라고? 뭐? 계약 막판 집주인이 바뀌었어! 누적 조회수 260만 회를 자랑하는 유튜브 영상. 실제 통계들을 기반으로 해 생생함이 느껴집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전세 사기 사전 예방 효과가 커지는 중입니다. 저희가 통계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의 비중이 22년도에는 50%가 넘었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20%대로 떨어지고 있어서 아마 이런 저희가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 근절과 예방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는 김연필 대리. 오늘은 부산이 아닌 서울에서 만났는데요. 이곳은 무슨 일로 온 걸까요? 네, 여기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인데 저희 허그에 전세 피해 지원 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네, 강서구 화곡동이 맨 처음에 전세 사기가 대량 발생했던 지역이라서 저희 센터를 개소하였고 당시 대규모 전세 사기로 인해 수많은 지역 주택들이 무더기로 경매에 내몰렸고 임차인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보고서 위에 쓰여진 글자와 숫자로만 피해 사례를 분석하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는 혁신정책 담당자 김연필 대리.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과 지원이 목적인데요. 뉴스 속 전세 사기 사건이 남의 이야기인 줄 알고 넘겼다가 전세 사기를 확인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사례자. 불안한 마음에 센터로 달려온 상황인데요. 하도 텔레비에 뭐 전세 사기 아유 뭐 이런 게 있나 이상하다. 그 궁금해 이제 며칠 지나고 하도 하길래 내 것 한번 확인해 볼까 싶어서 해보니까 임대인이 싹 바뀌어 있어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고 부동산에 전화하니까 뭐 엉뚱한 소리만 하고 계속. 여기 일단 무료고 그래도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래도 문을 열어놨으니까 내가 도움 많이 됐어요. 예, 조금 희망이 보여요. 오늘 변호사님하고 상담하고 나니까. 예.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가 상주하며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확실히 많이 오고 또 이런 지원센터가 좋은 게 뭐냐면은 좀 이렇게 전세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뭔가 조치할 수 있는 소송 비용, 집행 비용 같은 걸 좀 확실히 많이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럼 임차인 분들께서는 큰 경제 부담 없이 아무래도 좀 자기의 어떤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기도 하고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에서는 피해 상황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무료 법률 상담뿐 아니라 긴급하게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일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신규 임차자금, 기존 전세자금 대환 대출 등 복합적인 금융 지원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갭 투자를 했지만 그 전세 계약 종료일 시점에 돈을 마련을 못해서 이제 부득이하게 전세 사고를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임대인이 사망하게 된다면 내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을 수 있는지부터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보증 가입한 임차인분들은 가입한 임차인분대로,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분들은 뭐 설명의 개최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현실적인 구제 대책까지 그야말로 원스톱으로 지원 중인 셈이죠. 피해자로 확인이 안 되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법률 상담 등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 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80%의 임차인들. 이곳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보증보험을 든 임차인뿐만 아니라 나머지 80%의 피해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들까지 지원하고 구제하기 위한 곳입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의 동아줄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 정책 담당자들은 오늘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저희 전세 피해 지원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증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또 이제 전세 피해가 많다 보니 그분들 피해 회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저희 변호사, 법무사님 통한 무료 법률 상담 가능하시고, 그 이외에 뭐 특별법이나 기타 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피해자의 상황에 맞게 금융 및 주거 지원 관련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 서울센터에 내방하시기 어려운 피해자분들도 많다 보니 그 경기나 인천 등등 지방에도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세 피해 지원 센터들이 조금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나가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그런 피해 지원 센터가 없으나 또 전세 사기나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 부스 운영을 하면서 법률, 금융, 심리, 주거 등등 종합적인 지원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사건들, 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 부스도 운영 중입니다. 어떤 장소든 사람이 많으면 좋은 곳이겠지만 이곳만큼은 좀 다른데요. 찾는 사람이 적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인님.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에 센터 방문하시는 임차인분들은 좀 줄어들었나요? 아직 많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 이 혁신 정책을 만들고 운영하는 담당자들의 소망은 그저 피해자가 줄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요? 그날을 기다리며 한 명의 피해자도 놓치지 않고 지원하고 구제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 중입니다. 오늘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본사에서 제도나 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개선한 것들이 이제 실제 현업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차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세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차주분들이 이행 접수를 하는 상담 창구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해 센터를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이곳은 한 줄기 희망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계약 만료일 거의 되고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어떻게든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서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부동산에도 연락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래도 이게 요즘은 전세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집도 안 나가고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저는 또 다른 집으로 이사도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계속 날짜가 서로 꼬이고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보증보험 해지하고 바로 신청하자. 그게 더 빠르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이행 청구하게 됐어요.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반환을 요청하는 과정을 이행 청구라고 하는데요. 이게 임차인들을 위한 제도여서 좋긴 한데 근데 과정 아무래도 이게 보증금을 반환받는 거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도 좀 까다롭고 뭐 서류 준비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이러한 과정들이 조금은 더 간소해졌으면 좋겠다는 정도?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높아요. 네, 상담해 주시는 분이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꼼꼼하시고 잘 해주셨어요. 최대한 빨리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나가는 중인데요. 전문 상담사와 1:1 배정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돕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 막 신혼자금 받아서 처음으로 돈 넣고 그랬는데 잔금날 없어지거나 그래가지고 아침에도 좀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많이 안타깝고요. 많이 우시고 또 사연 막 몇 번씩 방문하셔도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면 이제 피해 구제센터 있거든요. 글로 안내해 드려요.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또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현장에서 귀를 열고 진짜 목소리를 들으며 정책의 빈틈을 찾아 메꾸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관할 지역은 이제 강서구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 등 이제 가장 전세 피해가 많았던 지역을 다루고 있고요. 확실히 예전엔 직원이 처음부터 다 상담도 받고 이제 명도까지 다 진행을 했었을 때는 이행 속도도 확실히 좀 더디고 민원도 조금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업무를 다 구분화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심사 담당자들이 심사만 하다 보니까 이행 속도도 올라가서 임차인 분들께서도 조금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시 상속 대위 등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공사 예규를 개정해 절차를 간소화했는데요. 임차권 등기 전 이행 서류를 심사하는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해 법원 등기 절차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한 것도 혁신적입니다. 체계도 많고 절차도 많은 공무원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신속, 정확한 보증 이행 시스템을 구축해 빠른 대응과 지원이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현장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본사에 있을 때는 제도를 위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 대한 그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센터에 방문을 해서 현업 담당자분들의 개선 의견을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임차인분들의 상황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제도를 다시 개선해 나가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아까 서부관리센터 방문했을 때 모바일 보증 이행 청구가 서류가 접수됐을 때 그 심사 담당자로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쭤봤었는데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서 내려가서 바로 개선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각 유관 기관들과 센터까지 확인하고 돌아온 부산. 오늘도 열정에 불타는 정책 담당자의 눈에는 아직도 개선할 것, 챙길 것이 한가득인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일까요? 저희가 그 22년도 말에 사고가 이제 전세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임차인들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국토부와 대법원, 부동산원과 협의를 해서 유관 합동 공시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시 군구별로 내가 전세 계약 체결하는 지역의 전세가율은 어떤지, 그리고 보증 사고율은 어떤지, 그리고 경매 낙찰률은 어떻게 되는지 매월 단위로 저희가 공시하는 통계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15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해서 이 부동산 테크라는 그 공신력 있는 한국 부동산원의 통계 사이트에 매달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 기관들과 신속한 협동을 시작. 시군구별 전세보증 사고율을 공시한 것도 발빠른 대응이었죠. 요즘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은 바로 모바일 보증 이행 청구. 센터를 방문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게 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지원책인데요.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이행 청구를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쳐 보증 이행 심사가 진행됩니다. 1단계 안심 전세 앱을 통해 고객의 보증 이행 심사를 담당하는 관리센터를 확인합니다. 2단계 이제는 주변 센터까지 멀리 갈 필요 없이 모바일로 간단하게 더 신속한 이행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던 초창기 시점이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안내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었고, 전세 사기가 어떤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불안해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많은 분들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몰라서 아니면 실수로 거절되는 사례가 없을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분들이 보증이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 수 있도록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와 마주하며 아픔에 공감하고 발로 뛰는 정책 담당자들. 열정 넘치는 정책 담당자 김연필 대리의 목표가 있다는데요. 구비 서류의 제로화, 임차인분들이 저희 관리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두 100% 모바일로 다 보증이행을 받으셔서 신속하게 다른 집으로 이사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전세 사기에서 국민들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탄생된 범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혁신 정책. 국민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담당자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 없는지 단계별로 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안심전세 앱으로 내가 계약을 하고 싶은 집을 꼭 검색해서 적정 전세가라든지 그리고 안심 임대인인지 괜찮은 집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보증 가입을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민관공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전세 피해 지원 임차인 보호 강화 정책은 계속해서 보완되고 성장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주권 안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혁신을 통한 정책 개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힘이 되겠죠.